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유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는데요. 조작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종규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이 실시됐습니다. 증거 조작에 사용한 휴대폰 확보하셨습니까?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증거를 보강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흘째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씨는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녹음 파일을 조작한 혐의 등에 대해 본인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유미 씨의 동생도 어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녹취 파일 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오늘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취재진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의 제보 내용을 전달하기 전 확인이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선에 가까웠고 시간 싸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되게 신뢰를 다 가졌었고 와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있지? 친한 사람 아니면 이렇게 알 수가 없다라고. 그런데 조금 전 최근 옮긴 사무실에서 MBC 취재진과 단독으로 만난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된 내용이 유포된 책임은 대선 당시 이 내용을 최종 승인한 당 공명선거 추진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자인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체크하는 부분이 어떻게 포인트에 있을까요? 검사 분들이고 그리고 한 분은 또 기자 출신이시고요. 사실 논의했을 때는 그분들도 이 내막 보고 전혀 의심치 않았어요. 이 전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조작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당에 보고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당 지도부가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밝히는데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준규입니다. 네, 이번 제보 조작을 놓고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미 국민의당 당원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윗선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미 씨, 그리고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이 전 최고위원.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네, 조작 당사자인 이유미 씨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모 위원장,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지칭한 건데요. 이 모 위원장의 지시로 허위 자료를 만들었다. 이 당에서 출당 조치할 거라면서 당이 보호해주지 않아 억울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조작을 지시했다고 지목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오늘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좀 억울한 면이 많이 있고요. 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모든 것들이 제가 주도해서 이런 걸로 된 것처럼 이렇게 다 나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대선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도 오늘 이 조작은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녹취를 폭로한 다음 날, 지난 5월 6일이죠. 이유미 씨와 이 전 최고위원이 나눈 대화를 공개했는데요. 네, 한번 보실까요?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자 이 전 최고위원은 팩트를 준비해야 한다, 증빙을 못하면 역풍이 분다며 제보를 뒷받침할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에 이유미 씨는 제보자가 이 정도 했으니 그만하자는 입장이다. 정말 난처하다. 내일 졸라보겠다고 답을 합니다.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 사실을 알았다면 이런 대화가 오갔겠냐는 게 이 의원의 말입니다. 이준서와 이유미는 이 제보 조작에 대해서 공모한 건 아니다. 이준서가 여전히 모르고 있던 것이 맞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어느 한쪽은 진실, 다른 한쪽은 거짓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당 지도부였던 이 전 최고위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국민의당이 입게 될 타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자체 진상조사단을 가동하며 비상체제 돌입했습니다. 조직적 개입이 사실이면 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는 안철수 전 대선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김재로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단은 제보 조작 과정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용주 의원은 물론 박지원 당시 선거대책위원장과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까지 모두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군가가 개입돼서 긴밀하게 연결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철저하게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당 대표격인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해체까지 거론했습니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말로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당은 존속할 이유도 없고 존속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부 혼선도 계속됐습니다.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도 함께 밝히자며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한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향해 사과의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론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이름 붙이고 특검 주장은 물타기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은 죄 지은 사람이 석고대죄는커녕 검사를 골라서 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새정치가 증거 조작이었느냐며 안철수 전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오늘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각종 의혹에 야당의 사퇴 압박을 받아온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 섰습니다. 예상대로 공세가 거셌는데요. 음주운전 관련 추가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김민창 기자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해군본부 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하던 1991년 7월 4일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음주운전을 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동기들이랑 먹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회식을 하고 노량진 경찰서에서 걸렸습니다. 송 후보자는 즉각 부인했습니다. 저는 운전하지 말라고 권하면서 제 동기가 운전하는 것이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걸 뒤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당시에는 위법이 아니었다 해도 현행법에선 음주운전 방조라고 질타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앞서 같은 해 3월에 있었던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지만 야당이 의심하는 은폐 시도는 없었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받고요. 그 이후에 음주 측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이후에는 전혀 모릅니다. 고액 자문료 논란에는 몸을 낮췄습니다. 월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합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치킨 가격 인상 억제를 위해 닭고기의 생산 유통 단계별 거래 가격 공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내일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논문 표절 논란에 이어 중복 게재와 연구비 이중 수령 등 논문 관련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김상곤 후보자가 2000년 7월 발표한 논문인 한국산업민주주의의 현주소입니다. 학술진흥재단에서 3천만 원의 연구비를 받아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같은 해 12월 김 후보자가 재직하던 한신대 교내 학술지에도 게재됐습니다. 기존 논문을 다시 실었다는 내용 없이 대학연구소 주관으로 연구가 진행됐다고만 돼 있습니다. 야당은 학술진흥재단과 대학에서 연구비를 이중으로 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신대에서도 연구비를 받았다면 이것은 그 연구비 이중 수혜, 이중 게재로 연구 윤리, 도덕성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김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직접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가 경기교육감 시절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에 교육청 예산 2억 4천만 원을 편성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이적단체 논란이 있는 단체에 예산 배정을 늘린 것은 후보자의 사상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과 논문 문제 등에 대한 야당의 검증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는 불출석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사드 배치 등 현안들을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요. 새 정부의 외교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조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공항에 참모진들과 함께 들어선 문 대통령은 간단한 배웅만 받고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출발에 앞서 추경 처리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좀 이제 급해 보이는 것은 이렇게 추경이고요. 빨리 조금.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 방문에 나선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워싱턴 DC에 도착해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화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남하를 지연시켜 피난민 9만여 명이 흥남 부두를 통해 철수할 수 있도록 만든 장진호 전투 덕분에 문 대통령의 부모도 무사히 피난할 수 있었다는 개인적 인연을 통해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상징적 행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모레 오전 백악관 환영 만찬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상 부부를 백악관 만찬에 초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시각으로 모레 자정쯤 이뤄질 예정인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되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정상은 회담이 끝난 뒤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회담의 결과와 의미를 발표합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문 대통령은 백악관의 공식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사흘을 머물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어떻게 악수를 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신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 머물 숙소는 블레어 하우스, 미국의 공식 영빈관입니다. 백악관 맞은편에 위치한 이곳에서 3박 이상을 묵는 경우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문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최근 백악관 내부 규정이 강화돼 3박 이상을 허용하는 사례가 드물었는데 미국으로선 파격적인 예우를 한 셈입니다. 또 트럼프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부 동반 백악관 공식 환영 만찬을 가질 만큼 미국 측은 문 대통령에게 최고의 예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외교소식통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형식은 공식 실무 방문이지만 의전은 사실상 국빈급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이 첫 만남에서 어떻게 악수를 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손을 꽉 잡고 무려 19초 동안 긴 악수를 나눴습니다. Thank you, everybody. Strong hands. 앙숙 관계로 알려진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선 아예 악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프랑스의 젊은 대통령 마크롱에게는 손을 붙잡히는 일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악수할 때 상대방이 당황할 정도로 손을 꽉 쥐거나 확 끌어당기는 것으로 유명한데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무례한 악수라는 비판이 있지만 자기 뜻대로 대화를 이끌어가려는 일종의 기선제압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심지어 15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목한 북한과 같은 등급을 매겼는데요. 중국의 북핵 해법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올해 인신매매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4년 만에 최하 등급인 3등급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인신매매 방지 노력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없는 나라로 평가한 것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까지 포함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Because it has not taken serious steps to end its own complicity in trafficking. including forced laborers from North Korea that are located in China.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의 구호와 지원이 중단되고 미국의 교육, 문화 프로그램 참여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15년 연속 3등급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조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불만을 나타낸 뒤 발표돼 중국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반발로 미중 공조가 차질을 빚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대북 강경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Economic and diplomatic pressure until North Korea permanently abandons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네, 오늘 서울의 외고와 자사고 4곳의 재지정 평가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국제 중 한 곳까지 그 평가 대상이 된 5학교 모두 재지정됐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라며 정부의 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외고와 자사고인 경문고, 세화여고, 장운고, 그리고 특성화중학교인 영훈국제중 등 5개 학교의 재지정을 결정했습니다. 2015년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아 재지정이 보류된 5개 학교가 재평가에서 합격을 받은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재지정 발표에도 외고 자사고 폐지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외고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와 교육 격차를 심화시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현재 시도교육청의 권한으로는 외고 자사고 폐지에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한 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외고 자사고의 설립과 선발 시기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듬해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5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외고 자사고 평가 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폐지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일괄 전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조 교육감이 외고 자사고 폐지 논란의 공을 정부로 넘기면서 내일 열리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외고 자사고 측은 김 후보자의 입장 발표를 지켜본 뒤 다음 주쯤 공식 입장을 내고 공동행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친노동 성향의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민주노총이 정부를 압박하는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이 정권 초기에 최대한 많은 것을 받아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각 지역 깃발을 들고 입장합니다. 세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조합원들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면서 서울역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사회적 총파업 주간을 선포하고 첫날 열린 집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0,000원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총파업 3가지 핵심 의제로 내세웠습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조가 주도하는 첫 파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정권 초기인 지금이 파업의 적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정부나 집권하고 나서 국민적 지지가 높을 때 6개월에서 1년이라고 봅니다.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것이 많지 않느냐. 일각에서 노동계의 기선 제압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새 정부 초기에 최대한 많은 걸 받아내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민노총 파업은 저는 일종의 정치 파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여론의 지지 여부에 달려 있거든요. 수감 중인 한상균 위원장 등 현 민주노총 지도부가 투쟁을 중시하는 현장파라는 점도 총파업의 이유로 꼽힙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최대 4만여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사법부가 법원 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시끄러운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이 전국 단위의 상설 판사회의체가 생기는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판사회의 상설화를 받아들였습니다. 판사회의 상설화가 사법개혁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결의를 적극 수용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판사들의 승진과 근무 평정 등 인사제도를 포함한 제도 개선 전반을 앞으로 판사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유발한 법원행정처의 구성과 역할, 기능 조정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양 대법원장의 이런 입장 표명은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사법개혁 요구에 끌려가지 않고 사법부 차원의 선제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다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해서는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립적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가 결론 낸 일을 재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양 대법원장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이 추가 조사 거부를 이유로 반발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사법부 내부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현직 세무서장이 술 냄새를 풍기며 접촉사고를 내고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입건됐습니다. 사고를 낸 차는 관용차였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서교동의 한 도로. 오늘 새벽 0시쯤 4차선 도로를 달리던 검은색 승용차가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처리를 위해 운전자끼리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 그런데 이곳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운전자는 차량에서 바로 내리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 한참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보고 다가온 교통경찰과 승강이 끝에 내린 운전자에게는 술 냄새가 풍겼고 간이 테스트기에 음주 사실이 감지됐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은 배상재 서대문 세무서장. 사고를 낸 차량은 세무서의 관용차로 확인됐습니다. 배 서장은 경찰의 계속된 음주 측정에 불응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취재 능하지 않으신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배 서장은 서울 노원구에서 20km 정도를 혼자 운전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배 서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면허 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배 서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선일 부장판사는 상관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위치임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 전 경호관은 재판부의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를 요구합니다. 이에 이유미 씨는 제보자가 이 정도 했으니 그만하자는 입장이다. 정말 난처하다. 내일 졸라보겠다고 답을 합니다.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 사실을 알았다면 이런 대화가 오갔겠냐는 게 이 의원의 말입니다. 이진수와 이유미는 이 제보 조작에 대해서 공모한 건 아니다. 이진수가 여전히 모르고 있던 것이 맞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어느 한쪽은 진실, 다른 한쪽은 거짓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당 지도부였던 이 전 최고위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국민의당이 입게 될 타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자체 진상조사단을 가동하며 비상체제 돌입했습니다. 조직적 개입이 사실이면 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는 안철수 전 대선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김재로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단은 제보 조작 과정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용주 의원은 물론 박지원 당시 선거대책위원장과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까지 모두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군가가 개입돼서 긴밀하게 연결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철저하게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당 대표격인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해체까지 거론했습니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말로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당은 존속할 이유도 없고 존속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부 혼선도 계속됐습니다.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도 함께 밝히자며 특검 도입을 거듭 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조작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당에 보고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당 지도부가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밝히는데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준규입니다. 네, 이번 제보 조작을 놓고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미 국민의당 당원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윗선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미 씨, 그리고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이 전 최고위원.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네, 조작 당사자인 이유미 씨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모 위원장,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지칭한 건데요. 이 모 위원장의 지시로 허위 자료를 만들었다. 이 당에서 출당 조치할 거라면서 당이 보호해주지 않아 억울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조작을 지시했다고 지목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오늘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좀 억울한 면이 많이 있고요. 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모든 것들이 제가 주도해서 이런 걸로 된 것처럼 이렇게 다 나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대선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도 오늘 이 조작은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녹취를 폭로한 다음 날, 지난 5월 6일이죠. 이유미 씨와 이 전 최고위원이 나눈 대화를 공개했는데요. 네, 한번 보실까요?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자 이 전 최고위원은 팩트를 준비해야 한다, 증빙을 못하면 역풍이 분다며 제보를 뒷받침할 추가 자료. 주장한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향해 사과의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론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이름 붙이고 특검 주장은 물타기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은 죄지은 사람이 석고대전은커녕 검사를 골라서 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새정치가 증거 조작이었느냐며 안철수 전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오늘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각종 의혹에 야당의 사퇴 압박을 받아온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 섰습니다. 예상대로 공세가 거셌는데요. 음주운전 관련 추가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해군본부 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하던 1991년 7월 4일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음주운전을 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동기들이랑 먹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회식을 하고 노량진 경찰서에서 걸렸습니다. 송 후보자는 즉각 부인했습니다. 저는 운전하지 말라고 권하면서 제 동기가 운전하는 것이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걸 뒤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당시에는 위법이 아니었다 해도 현행법에선 음주운전 방조라고 질타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앞서 같은 해 3월에 있었던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지만 야당이 의심하는 은폐 시도는 없었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받고요. 그 이후에 음주 측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이후에는 전혀 모릅니다. 고액 자문료 논란에는 몸을 낮췄습니다. 월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합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치킨 가격 인상 억제를 위해 닭고기의 생산 유통 단계별 거래 가격 공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내일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논문 표절 논란에 이어 중복 게재와 연구비 이중 수령 등 논문 관련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김상곤 후보자가 2000년 7월 발표한 논문인 한국산업민주주의의 현주소입니다. 학술진흥재단에서 3천만 원의 연구비를 받아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같은 해 12월 김 후보자가 재직하던 한신대 교내 학술지에도 게재됐습니다. 기존 논문을 다시 실었다는 내용 없이 대학연구소 주관으로 연구가 진행됐다고만 돼 있습니다. 야당은 학술진흥재단과 대학에서 연구비를 이중으로 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신대에서도 연구비를 받았다면 이것은 그 연구비 이중 수혜, 이중 게재로 연구 윤리, 도덕성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김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직접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가 경기교육감 시절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에 교육청 예산 2억 4천만 원을 편성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이적단체 논란이 있는 단체에 예산 배정을 늘린 것은 후보자의 사상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청문회에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유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는데요. 조작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종규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이 실시됐습니다. 증거 조작에 사용한 휴대폰 확보하셨습니까?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증거를 보강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흘째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씨는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녹음 파일을 조작한 혐의 등에 대해 본인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유미 씨의 동생도 어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녹취 파일 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오늘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취재진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의 제보 내용을 전달하기 전 확인이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선에 가까웠고 시간 싸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되게 신뢰를 다 가졌었고 와 이거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있지? 친한 사람 아니면 이렇게 알 수가 없다라고. 그런데 조금 전 최근 옮긴 사무실에서 MBC 취재진과 단독으로 만난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된 내용이 유포된 책임은 대선 당시 이 내용을 최종 승인한 당 공명선거 추진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자인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체크하는 부분이 어떻게 포인트에 있을까요? 검사 분들이고 그리고 한 분은 또 기자 출신이시고요. 사실 논의했을 때는 그분들도 이 내막 보고 전혀 의심치 않았어요. 이 전 최고위원의 자택과